저는 진행을 맡은 강원대학교 방송국 실무국장 김지원입니다. 먼저 토론회 순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먼저 1부에서는 강원대학교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토론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주제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견을 약 10분간 듣고 후보자 간 토론 20분, 그리고 학우들과의 질의응답 30분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부가 끝나면 잠시 휴식 시간 가지고 2부 진행할 텐데요. 2부에서는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먼저 강원대학교의 비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후보자들의 의견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각 후보자분들께서는 1차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서로의 의견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나 궁금한 점들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학우 여러분은 후보자 간 토론이 끝난 후에 질의응답 시간이 따로 준비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잠시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순서는 기호 2번 최현석 정 후보, 2차는 부 후보의 의견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제52대 강원대학교 총학생회 후보단 기호 2번 오픈의 정 후보 최현석 후보 이찬혁입니다. 지금부터 2차 토론회 주제인 강원대학교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저희 오픈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이라 함은 상상력, 직감력, 통찰력 등을 뜻하거나 미래상, 미래의 전망, 성견지명 등의 뜻을 가지는 단어인 만큼 저는 강원대학교의 비전이란 강원대학교의 발전이라는 뜻과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강원대학교의 비전을 위한 학교의 노력과 방안, 그리고 저희 오픈이 학우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한 강원대학교의 비전을 위한 저희 오픈의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강원대학교는 실사구시형 창의협동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학교이고, 사실에 입각하여 진리를 탐구하라는 실사구시의 이념을 바탕으로 개인의 자아 실현 및 공동체의 진보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강원대학교는 비전 2030이라는 우리 강원대학교의 비전에 대한 큰 목표가 있는데, 먼저 2020년 대학평가 A등급과 연합대학 체제 구축, 그리고 2030년에 세계 100대 대학 진입입니다. 대학평가에 대한 부분은 올해 전 대학구조개혁평가라 불렸던 대학 기본 역량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인 자율개선학교로 선정됨에 따라 어느 정도 이루어냈다고 볼 수 있지만, 과거에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쓰라린 기억이 있기에 여전히 더 노력하고 그 쓰라린 기억에서 더욱 멀리 벗어나서 2030년 세계 100대 대학 진입에 대한 꿈을 향해 더욱 전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강원대학교가 더욱 전진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갖고 있고, 이 전략들을 통하여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원대학교가 비전 2030을 위해서 갖고 있는 전략은 콜라보 캠퍼스, 아이디어 캠퍼스, 오픈 캠퍼스, 그리고 멀티 캠퍼스 4가지가 있으며, 각각 개성이 넘치는 협동형 인재 양성 대학, 창의적 지식이 모이는 대학, 지역사회와 통일한국의 허브 대학, 그리고 특성화 기반 연합대학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4가지의 전략을 이루기 위해서 크게 교육, 연구산하협력, 지역연계, 그리고 특성화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먼저 교육 면에서는 유연한 학사 운영을 위한 복수 부전공 활성화, 학점 교류 확대, 가상학과 운영, 그리고 산학친화형 학사 운영 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또한 레지던셜 캠퍼스 집중 교육, 글로벌 시민 교육, 또한 레저 스포츠 특화 교육, 명품 강좌, KNU 커리어 데이 활성화, 그리고 통일 인식 확산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협동 중심 교육 과정을 구축하고 K묵 그리고 플립 러닝이라는 같은 미래형 교육 플랫폼을 이용하는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연구산학 협력의 과제로는 특성화 전문대학원 설립, 연구소 중심 연구 활성화,
미래 전략 분야범 캠퍼스 연구소 활성화, 그리고 연구 인프라 및 지원 체계 혁신을 통한 자율적 집단 연구, 그리고 실용적 산학 협력을 위한 범산학 협력 캠퍼스 구축, 캠퍼스 산학 협력 단지 조성, 그리고 아이디어 랩 정착 등이 있습니다. 지역 연계라는 과제로는 지역 사회와 통일 한국의 허브 대학이 되기 위하여 지역 사회 연구원 설립, 강원학 연구 활성화와 더불어 문화벨트 조성을 위하여 도심 생태 둘레길 조성, 그리고 동문회관 건립이 있고 미래도서관 신축 개방, 캠퍼스 타운 구축을 통한 지역 개방 교육, 그리고 강원대 제2의료원 건립, 사회문화혁신 지구 조성을 통한 지역산업 밀착형 캠퍼스를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특성화에서는 여건 그리고 역량 분석을 통하여 캠퍼스별 특성화를 추진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 강원대학교의 춘천 캠퍼스는 지역 거점 공립대학교, 삼척 캠퍼스는 환동해권 중심대학, 그리고 도계 캠퍼스는 캠퍼스 타운이라는 특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의 전략에 따른 각각의 과제를 잘 해결하고 직무 전문성 중심의 조직 운영, 단과대학 성과관리 체계 구축, 통합행정 K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중장기 재정관리 시스템 구축, 발전기금 확충 및 관리 시스템 개선, 그리고 캠퍼스 공간 마스터 플랜 재수립이 기반이 되어 대학 경영까지 잘 이루어낸다면 우리 강원대학교의 비전 2030의 목표들을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기호 2번 오픈은 우리 강원대학교와 우리 강원대학교 학우분들의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기에 학생이 발전하면 학교가 발전할 것이고, 학교가 발전하면 또한 학생들도 발전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강원대학교의 비전, 즉 강원대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 기호 2번 오픈은 학우분들의 발전을 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와 총학생회가 학우분들의 발전을 위해 넓고 다양한 기회, 그리고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질적이고 넓고 다양한 기회를 통하여 학우분들이 학교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갖는다면 자연스레 학교와 총학생회는 학우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로 학우분들께서 원하는 기회, 그리고 정말로 학우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의논하고 고민하여 학우분들의 만족도를 더 높이고 학우분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희 기호 2번 오픈은 학우분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듣고 학교와 총학생회 측의 의견을 직접 전하여 학우분들의 능동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의 리플렛 내 공약 중 학생청원제와 월 1회 학우들과의 미팅을 생각해내었습니다. 학생청원제는 학교와 총학생회가 놓칠 수 있는 학우분들의 의견을 학우분들의 능동적인 관심으로 들을 수 있고, 확실한 답변과 해결을 통하여 학우분들의 학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월 1회 학우분들과의 미팅을 통하여 학우분들께서 좀 더 학교와 총학생회에 다가올 수 있도록 하고 학우분들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더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넓고 다양하고 실질적인 기회를 학우분들께 들을 수 있는 공약으로는 리플렛 내에 있는 청년 경력 증진 프로젝트, 찾아가는 건강검진 버스, 토익 페이백, 다양한 체육대회 추가, 그리고 공모전 확대 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약들을 통하여 학우분들께 정말로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해드리고 더 많은 학우분들께서 기회를 얻으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학우분들을 위해서 소통하고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여 학우분들이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학우분들의 학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점점 커져서 본인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대한 자부심으로 바뀔 것이고, 이 자부심으로 인하여 학교는 학생들이 다니고 싶어하는, 만족하는, 그리고 자부심을 느끼는 학교로서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여한 자는 주인이요 참여하지 않는 자는 손님이로다. 학교의 주인은 학우 여러분들입니다. 저희 오픈은 학교의 주인이신 학우분들께서
능동적인 참여로 인한 기회를 통하여 발전하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리고 꾸밈없이 다가가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우분들의 발전을 통하여 우리 강원대학교의 발전을 동시에 이루어 강원대학교의 비전을 실현시킴으로써 우리 강원대학교가 꿈꾸고 있는 개인의 자아실현 및 공동체의 진보를 이룰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리고 다시 꾸밈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기호 2번 오픈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호 2번 후보자께서는 강원대학교의 비전이라는 주제에 대해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비전 2030과 함께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 총학생회로서 학우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넓고 다양한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기호 1번 이상준 정후보, 정영훈 부후보의 의견 듣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 제52대 총학생회 후보당 기호 1번 위하이어 정후보 이상준. 후보 정영훈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더 높이 올라갈 위하이어가 되겠습니다. 이번 2차 공약 토론회의 주제는 강원대학교의 비전입니다. 우리 강원대학교는 통일 한국의 중심 대학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비전 2030이라는 프로젝트를 실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까지는 대학평가 A등급 연합대학 체제 구축, 2030년까지는 세계 100대 대학 진입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위하이어는 강원대학교의 비전에 대해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지역 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강원대학교. 둘째, 통일 한국의 중심 대학 강원대학교입니다. 첫째, 지역 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강원대학교입니다. 강원대학교는 지방 거점 국립대로서 지역 사회와 관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캠퍼스의 벽을 허물고 지역 사회와 소통을 하여 우리 강원대학교와 지역 사회가 함께 발전해 나가는 것이 강원대학교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춘천 시민분들도 많이 이용하고 계신 대운동장이나 백령스포츠센터, 백령아트센터 등 학교의 시설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학교 시설들에 국한된 것이 아닌 좀 더 다양하고 넓은 분야에서 지역 사회와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사업체 및 지역 주민의 시설뿐만이 아니라 학생, 지식재산권 등 대학 자원을 개방하고 지역 사회와 적극적인 연계 협력을 통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 자원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여야 합니다. 강원대학교의 중장기 발전 계획에는 캠퍼스 산업협력단지 조성, 창의적 인력 양성 지원, 지역사회연구원 설립, 인문사회 예술 서비스 산업협력 체제 구축, 캠퍼스 주변 녹지와 문화공간을 연결하는 둘레길 조성 등을 이용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문화벨트 구축, 동문회관, 제3학생회관, 상학협력타워 건립 추진 등의 많은 연계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캠퍼스의 벽을 허물며 지역사회와 소통을 하고 학교의 지역 주민분들이 자연스럽게 학교를 방문하는 빈도가 높아진다면 자연스럽게 학교 홍보가 되고 지역 주민들의 강원대학교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질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또한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캠퍼스 산업협력단지를 통하여 지역 연구소 유치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 가능한 산업협력 생태계 조성을 하고 지역사회 연구원 설립을 통한 지역사회 융복합 연구, 창의적 인력 양성 지원, 인문사회 예술 서비스 산업협력 체제 구축을 통해 인문예술 산업 융합형 정규 과목 확대 운영을 통해 인문사회 예술 20계열 모든 분야의 일자리 창출로 인한 취업률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안전, 벚꽃축제, 대동제 등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행사를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강안전과 벚꽃축제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도나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진행을 합니다.
이러한 행사에 지역 주민들의 참여도를 더 높인다면 지원의 규모가 더 커지고, 그렇게 되면 행사의 규모와 질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 강원대학교 학우분들과 지역사회 모두가 원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위하여의 공약인 시내버스 교내 통과 노선 개설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강원대학교와 가장 잘 맞는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에 언급했던 대로 강원대학교의 지역 주민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시설이나 참여할 수 있는 행사, 산업협력단지 등이 설립되더라도 교통이 불편하다면 그 참여도나 이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강원대학교가 교통이 불편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내버스 교내 통과 노선이 개설이 된다면 조금 더 강원대학교에 오기가 편해지고, 시내버스를 타고 교내를 지나가게 된다면 학교 및 시설, 행사 등이 자연스럽게 홍보가 될 수 있고 학교가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더 이상 학교 문을 닫고 학교 외부로 벽을 쌓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학교 문을 개방하고 학교 벽을 허물며 지역 사회와 공생하고 같이 발전해 가야 합니다. 네, 기호 1번 후보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통일한국의 중심대학 강원대학교입니다. 강원도는 우리나라 유일의 분단 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하면 빠질 수 없는 게 강원도입니다. 그 강원도의 거점 국립대학인 강원대학교가 통일한국의 중심대학이 되어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통일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올해 9월 19일 남북한의 정상들이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문에 서명하여 통일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 강원대학교는 지난 8월 평양과학기술대학과 학술 교류 등 업무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11일 강원대학교에서 열린 제1회 거점 국립대학 학생회 통일한국 워크숍에 고동훈 평양과학기술대학교 교무부 총장이 북한 대학 교육제도의 이해 및 대학 생활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습니다. 이렇듯 우리 강원대학교는 이미 북한과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60주년 기념관에 위치한 통일강원연구원을 통해 통일 분야의 교육, 연구, 사회적 공헌, 그리고 인재 양성 등을 위한 기본 플랜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며 통일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강원대학교 중장기 발전 계획에도 통일연구 인프라 선정, 지역사회연구원의 통일연구 및 담론 주도, 접경 지역 환경 보존에 대한 융복합적 접근, 통일연구의 허브 구축 등을 계획을 가지고 통일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강원대학교가 통일한국 중심대학으로 자리매김한다면 많은 지원이 들어올 것이고, 강원대학교의 이미지 제고 및 일자리 창출에도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DMZ 및 접경지역 자연 및 인문 환경에 대한 종합적 연구, 세터민 지원, 생태 영농 등 관광 산업과 접목된 환경 산업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 취업 전선에 우리 강원대학교 학우분들이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미래에 있을 통일에 대비하고 준비하여 실제로 통일이 이루어지고 강원대학교가 통일 중심 대학으로서 앞서 나간다면 위에서 언급했던 세계 100대 대학 진입이 허황된 꿈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위하이어뿐만 아니라 우리 강원대학교 학우분들 모두 같이 통일에 대비하고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강원대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강원대학교 비전에 대해 저희 위하이어가 생각한 것입니다. 저희 위하이어는 학교 발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학교와 소통하고 협력하여 우리 강원대학교가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니기 좋은 학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자랑스러운 우리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공부하고 배우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대학교 비전에 대한 연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점심시간 와중에도 경청해 주신 학우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기호 1번 후보자께서는 강원대학교의 비전이라는 주제에 대해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강원대학교, 통일한국의 중심의 강원대학교를 만들기 위한 내용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제 후보자 간의 주제 토론하는 시간 20분 동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기호 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좋은 연설 잘 들었습니다. 현재 오픈 기호 2번 후보님들의 학우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다면 기호 2번 후보님들이 제시하고 싶은 비전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비전의 방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원대 비전이란 단어 자체가 미래 전망을 뜻하기 때문에 저는 강원대 비전이란 즉 강원대 발전과 정말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의 주인은 학우분들이기 때문에 학우분들이 발전하면 학교가 발전할 것이고 학교가 발전하면 또 따라서 학우분들이 발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학우분들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교 측에서 정말 다양하고 넓고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해 줘야 하는데 그런 기회를 학우분들께서 누리기 위해서 먼저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관심과 애정을 또 누리기 이전에 학우분들께서 그런 관심과 애정을 갖기 위한 기회를 다시 또 학교에서 제공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기회 제공을 저희는 학우분들께 하고 학우분들께서 그 기회를 누리시면서 학교에 대한 애정과 관심도가 높아지시면은 학교에 대한 이제 자부심이 생길 것이라 생각하고 즉 결국에는 다니고 싶은 대학교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 강원대학교에 대한 비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픈 후보 측에서 강원대학교 비전으로 학교의 방안과 오픈의 방안 두 가지의 주제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느끼기엔 학교의 방안에서는 학교가 어떻게 해야 저희 학교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지에 대한 것보다는 지금 학교가 가진 중장기적인 계획에 대해 열거한 거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가 발전해 나가고 비전을 갖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학교의 방안이 정확히 어떻게 학교가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강원대학교가 갖고 있는 계획이 정말 좋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픈의 입장에서 말씀드렸듯이 학우분들의 이제 능동적인 참여가 따라와야 이제 학우분들께서 더 발전하고 학교에 관심을 갖고 학교와 학우분들이 모두 다 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이렇게 좋은 계획을 갖고 있는 와중에 이런 계획을 학우분들에게 어떻게 더 학우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도입할 수 있는지를 많이 소통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리고 또 대표적인 예시로 저희는 오픈 입장에서도 교육과 취업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전 2030이란 방안에서 교육 부분에 보면은 K목 그리고 플립드 러닝이란 단어가 있는데 이러한 것은 이미 해외 선진대학교에서도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제 타 대학교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K목이고요. 그리고 플립드 러닝이란 건 바로 교수님께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실 때 미리 인터넷 강의로 학우분들께서 먼저 수업을 하고 이제 실제 수업에서는 서로 질의응답을 하는 이런 수업 시간이 되는 겁니다. 즉 수업도 바로 학우분들의 능동적 참여로 이루어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는 이런 시스템을 많이 도입하고 학우분들과 더욱이 능동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많이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의 방안에서 공약들을 이제 나열해 주시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강원대학교 비전이라는 그런 큰 주제에 비해서
예를 들어 찾아가는 건강검진이나 다양한 체육대회 등 그런 공약들은 너무 좀 연관이 없는 공약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 강원대학교 비전하고 이 공약들에 대한 연관성에 대해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건강검진 버스랑 다양한 체육대회에 대한 말씀하셨나요? 네, 그거 포함해서 좀 열거를 했던 공약들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학우분들의 능동적인 참여, 그리고 학우분들께서 능동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넓은 기회, 그리고 실질적인 기회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찾아가는 건강검진 버스에 대해서는 더욱더 넓은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의 찾아가는 건강검진 버스에 대한 공약은 올해도 시행되었던 건강검진 버스를 이제 미래광장에서뿐만 아니고 하민석광장 그리고 크릭광장까지도 찾아가는 방안인데요. 그래서 이제 학우분들께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저희가 더 접근을 해서 기회라는 것에 대해 관심을 유도하는 공약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학우분들의 학교에 대한 관심과 그런 애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넓은 기회에 해당하는 거고요. 저희가 직접 찾아감으로써, 그리고 다양한 체육대회도 똑같습니다. 능동적 참여를 하기 위해서 학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학교에서 주는 기회를 본인이 누리면서 점점 관심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도 저번 공약 토론회 때 설명을 드렸는데, 본인이 좋아하는 종목이 없어서 체육대회에 오지 못하는 학우분들도 계셔요. 그러면은 점차 학교에 대한 행사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더 다양한 학우분들께도 기회를 제공하고 누릴 수 있으므로 학교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체육대회를 저희가 연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공약이 관련 없어 보이지만 능동적 참여를 위한, 그리고 더욱 학우분들의 그런 관심을 끌기 위한 넓은 기회라는 범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기호 1번 질문은 여기까지 받고 다음은 기호 2번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기호 2번 부후보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대학교의 목표인 세계 100대 대학이라는 목표에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그 총학생회로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100대 대학에 진입하려면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강원대학교, 통일한국의 중심대학 강원대학교가 모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비단 이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이나 대학 본부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픈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대학교의 주인은 학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대학 본부의 이런 좋은 중발전 계획들을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소통을 이뤄내서 이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실행이 됐을 때 사업 효과를 극대화시켜야지 그 이후에 이제 정부의 지원이나 그런 것들이 더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그 세계 100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학교와 저희 학우분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또 저희 학우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지역 사회와 소통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소통 방법에 대해서 아까 예를 드셨던 대운동장을 같이 이용하는 것을 예로 드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음 문제나 안전 문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렇게 그러니까 지역 사회와 연계를 해서 지역 주민분들이 저희 학교에 많이 오시게 된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 지역 주민분들로 인해 저희 학우분들이 사실 학교 시설인데 좀 사용의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거는 조금 좀 근시안적인 시안이고 이게 장기적인 시안으로 봤을 때 저희 춘천의 지역 주민분들이 많이 이용하시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춘천시에서도 저희한테 투자를 더 많이 할 것이고 그 투자로 인해 그 시설들이 더욱 더 좋은 시설로 발전을 하게 된다면 중장기적인 시안으로 봤을 때는 그게 저희 궁극적으로 저희 학우분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물론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지역 주민과 연계를 해서 저희 학교가 발전하는 게 조금 더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혹시 추가적으로 답변 하나만 더 네. 드려도 될까요? 네, 추가적인 답변을 하나 더 드리자면은 네, 대운동장 소음 문제에 대한 것은 저희 지역사회 교류에 대한 문제가 아닌 이용자분들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소음 문제에 대한 경우에는 이용 규제를 통해서 줄여나갈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대운동장에 대한 부분은 예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예를 들었다는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처음 말씀하셨던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는 점에 의해서 학생들을 위해 조금 더 이런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강원대학교의 비전 2030을 보면 대학 이제 국내 대학 평가에서 A 등급 맞는 거랑 2020년에서 그리고 2030년에 세계 100대 대학 내에 진입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호 1번 측 후보자님들께서는 지역사회와 연관되고 통일 한국의 중심 대학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점을 이용한다면 학교의 이미지도 올라가고 기회가 정말 많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분명히 그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대학교는 배움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세계 대학 평가를 할 때 논문이나 이런 거를 평가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혹시 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비전 2030을 이루기 위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일 한국의 경우 북한과 다양한 학술적 교류를 통해서 배움의 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두 번째 안으로 말씀드린 통일 한국의 중심대학 강원대학교가 진행이 된다면은 네, 제가 지금 정리를 잘 못하고 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 북한과 아니면 여러 다른 나라들과 강원대학교가 중심이 되면서 오히려 그 배움의 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확대가 될 것이라고 저희는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든 문화, 이공계열, 예술계열, 인문사회계열을 모두 아울러 모든 분야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에 대해서 오히려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캠퍼스 협력단지에 제가 계획을 봤습니다. 그 협력단지의 계획을 봤을 때 분야별로 그 단지가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캠퍼스 협력을 실질적으로 들어오고 잘 운영이 된다면은 그 분야에 그 여러 가지 분야가 들어와서 전문성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더 돋보이고 궁극적으로는 그 분야들끼리 융합을 하면서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질문,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제 네, 후보자 간 주제 토론하는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2차 공개 토론회 일부에서 강원대학교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주제에 대한 학우 여러분의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공격적인 질문은 피해주시고 공약에 관한 질의응답은 2부 때 진행할 예정이니 지금은 주제 토론인 만큼 주제에 관한 질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에 질문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강대신문 기자 윤상화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오픈팀에게 질문이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선 질문이 뭐냐면 교육에 관련해서 자율성과 능동성을 되게 강조하시는 이야기라는 걸 저는 생각이 느꼈는데 자율성과 능동성의 강조의 기본은 학생들의 참여입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의 체육대회라든지 공간검지와 같은 거에 대해서 저희가 취재를 나갔을 때는 참여를 상당히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학생들이 참여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엔 능동성과 자율성을 강조하실 분야고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해서 혹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라도 있을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늘려서 더 많은 학우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였고요. 또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찾아가는 건강검진 버스처럼 총학생회나 또 다른 단과대, 과학생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대해서 참여율을 높이는 게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노력하고 제공하는 만큼 학우분들의 능동적이고 구체적인 참여가 없이 행사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도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생각하기보다 먼저 저희가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정말 자신 있게 저희가 행사를 준비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그 부분은 해결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의 목적을 너무 잘 파악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학생의 능동적인 것이 정말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상적이란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넓고 다양한 기회를 통한 학생들의 능동적 참여도 얘기했지만 거기에 보면 실질적이라는 단어도 저희가 넣어놨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질적이라는 단어를 넣은 이유는 우선 넓고 다양한은 먼저 관심이 없는 학우들에게도 먼저 찾아가서 관심이 있는 것을 끌어내는 그런 것들을 말한 것들이었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실질적이라는 단어는 학우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학우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호 이번 오픈의 공약들을 보면은 공모전 확대, 그리고 뭐 경력 증진 프로젝트 등 우리 대학생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취업에 관련된 공약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학우분들이 정말로 지금 이 공약들도 저희가 알고 있는 학우분들이 정말 원하는 공약이라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더욱 소통을 하고 더욱 필요로 하는 공약을 또 듣기 위한 다른 공약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방안을 물어보셨는데, 이제 뭐 체육대회 참여와 관련해서 다른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저는 학우들이 정말 필요로 하고 학우들께 정말 필요한 실질적인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게 구체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님 마이크 한 번만 주세요. 네, 지금 강원대학교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학우들과의 질의응답 시간 갖고 있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고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에 질문해 주세요. 국어국문학과에 대한 이상관이라고 합니다. 우선 양측 후보자분 문제에 대해서 나오고 있나요? 발표해 주신 내용 발전이라고 말씀해 주신 1번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비전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는 자리였는데 제가 듣기로는 뭐 학교 측의 비전과 어떻게 보면 학생 측의 비전이 약간 자르듯이 딱 나눌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차이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듣기에는 양측 후보분들 다 학교에 대한 비전을 기준으로 제시를 해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아쉬워서 이렇게 질문을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기구에는 감사특별위원회와 자치기구 발전위원회, 그리고 졸업준비위원회 총 3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먼저 감사특별위원회와 같은 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회가 학생회를 감사하는 만큼 그거에 대한 공정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긋난다는 점도 생각하고 있고, 이게 과연 공정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 뭐 사설 업체 문의를 하거나 때로는 교수님 또 학교 직원분들한테 부탁을 하는 정도의 방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방안도 어떻게 보면 학생들 자치기구에 대한 간섭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학생회로서의 투명성과 투명함이 지금 학생회가 아닌 학우들이 보기에는 그 신뢰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약 토론회랑 공약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그 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후보단들끼리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닌 대학 본부와 또는 대학 총장님께 직접 문의를 드려 같이 토론을 하는 이런 선거에 대한 공론화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두 번째로 졸업준비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한 단과대 단과대학 위원장님께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위원회가 있지만 그 업무에 대한 비중은 그 위원장이 좀 많이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업무 분담이 가능한 식으로 운영 방안을 바꾼다면 그것 또한 효율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자치기구 발전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기구 발전위원회는 말 그대로 자치기구를 위해 발전을 시키고 싶어하는 마음을 담은 위원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치기구를 위해서만이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닌 학생회에 대한 인식 개선, 그리고 학생회에 대한 투명함을 좀 더 표출할 수 있는 기구로서 발전을 하게 된다면 자치기구에 대한 발전 방향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호 1번 두 후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자치기구 세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감사특별위원회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강원대학교의 감사 체계는 상당히 잘 구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소위 그냥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학생회를 하면서 돈을 이렇게 횡령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는 저는 보다 확실히 작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감사특별위원회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학생회를 감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을 느꼈고, 그래서 저희가 구상 중에 있는 것이 학생회가 아닌 다른 일원이 학생회를 감사를 하는 것을 지금 일단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진다면은 학생회가 물론 지금 감사특별위원회에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학생회가 학생회를 감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졸업특별준비위원회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면은 졸업준비특별위원회죠. 네. 현재 아까 앞서 기호 2번 후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한 단과대학 회장분에게 많은 업무가 지금 지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입찰에 대해서도 그런 비리나 그런 것이 절대 있진 않지만 좀 한정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만약에 바꿀 수 있다면은 좀 더 다양한 업체한테 진행을 하게 된다면은 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그리고 자치기구 발전위원회가 비교적 많이 제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의 저희 공약 중에 하나인 위원 연석회의를 통해서 이런 것을 자치기구를 위원 연석회의로 옮긴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광대 방송국이나 광대 신문사가 자치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는 자치기구 발전위원회도 더 발전을 시키고 위원 연석회의도 좀 더 발전을 시킨다면은 저희가 지금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자치기구 발전위원회는 좀 더 발전이 되고 그것이 학생 사회에 대해서 발전을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답변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자치기구 발전위원회에 대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 공약 중에 하나인 위원 연석회의를 좀 활용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위원 연석회에서 자발이 뭐 위원장님과 위원분들 참여를 하셔서 같이 회의를 진행을 한다면 조금 더 자치기구 물론 자치기구에 대한 문제점이나 고충이나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더 잘 논의가 되고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용한다면 지금 자치기구 발전위원회 좀 미비한 활동들이 조금 더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국어교육과 중등하라고 합니다. 올해도 나오신 건 후보들로서는 존경하는 바인데 제가 양측 공약을 봤더니 이제 2번 분께서는 작년에 어떤 공약을 보통 응용하는 차원에 좀 보여져 있고 또 1번 분 2부 때 진행할 예정이니 지금은 주제 토론인 만큼 주제에 관한 질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에 질문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강대신문 기자 유상화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오픈팀에게 질문이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선 질문이 뭐냐면 교육에 관련해서 자율성과 능동성을 되게 강조하시는 공약이라는 걸 생각이 느꼈는데 자율성과 능동성의 강조의 기본은 학생들의 참여입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 체육대회라든지 공간번지와 같은 거에 대해서 저희가 취재를 나갔을 경우 참여를 상당히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학생들이 참여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엔 능동성과 자율성을 강조하신 공약은 응수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해서 혹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라도 있을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늘려서 더 많은 학우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였고요. 또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찾아가는 건강검진 버스처럼 총학생회나 또 다른 단과대, 과학생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대해서 참여율을 높이는 게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노력하고 제공하는 만큼 학우분들의 능동적이고 구체적인 참여가 없이 행사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도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생각하기보다 먼저 저희가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정말 자신 있게 저희가 행사를 준비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그 부분은 해결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의 목적을 너무 잘 파악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학생의 능동적인 것이 정말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상적이란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넓고 다양한 기회를 통한 학생들의 능동적 참여도 얘기했지만 거기에 보면 실질적이라는 단어도 저희가 넣어놨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질적이라는 단어를 넣은 이유는 우선 넓고 다양한은 먼저 관심이 없는 학우들에게도 먼저 찾아가서 관심이 있는 것을 끌어내는 그런 것들을 말한 것들이었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실질적이라는 단어는 학우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학우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호 이번 오픈의 공약들을 보면은 공모전 확대, 그리고 뭐 경력 증진 프로젝트 등 우리 대학생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취업에 관련된 공약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학우분들이 정말로 지금 이 공약들도 저희가 알고 있는 학우분들이 정말 원하는 공약이라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더욱 소통을 하고 더욱 필요로 하는 공약을 또 듣기 위한 다른 공약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방안을 물어보셨는데, 이제 뭐 체육대회 참여와 관련해서 다른 구체적인 방안으로도 저는 학우들이 정말 필요로 하고 학우들께 정말 필요한 실질적인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게 구체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님 마이크 한 번만 주세요. 네,
지금 강원대학교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학우들과의 질의응답 시간 갖고 있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고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에 질문해 주세요. 국어국문학과에 대한 이상관이라고 합니다. 우선 양측 후보자분 주제에 대해서 나오고 있나요? 발표해 주신 내용 비전이랑 발전 아, 발전이라고 말씀해 주신 1번 질문이 굉장히 많이 네, 묵성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비전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는 자리였는데 제가 듣기로는 뭐 학교 측의 비전과 어떻게 보면 학생 측의 비전이 약간 뭐 자르듯이 딱 나눌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차이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듣기에는 양측 후보분들 다 학교에 대한 비전을 기준으로 제시를 해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아쉬워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됐고요. 학생 측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학생 자치기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서 현재 강원대학교에서는 특별 자치기구가 3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3가지 특별 자치기구가 잘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혹시 이거에 대해서 발전 방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으면 비전을 제시해 달라는 질문입니다. 양측 후보자분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기구에는 감사특별위원회와 자치기구 발전위원회, 그리고 졸업준비위원회 총 3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먼저 감사특별위원회와 같은 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회가 학생회를 감사하는 만큼 그거에 대한 공정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긋난다는 점도 생각하고 있고, 그게 과연 공정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 뭐 사설 업체 문의를 하거나 때로는 교수님 또 학교 직원분들한테 부탁을 하는 정도의 방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방안도 어떻게 보면 학생들 자치 기구에 대한 간섭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학생회로서의 투명성과 투명함이 지금 학생회가 아닌 학우들이 보기에는 그 신뢰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약 토론회랑 공약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그 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후보단들끼리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닌 대학 본부와 또는 대학 총장님께 직접 문의를 드려 같이 토론을 하는 이런 선거에 대한 공론화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두 번째로 졸업준비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한 단과대 단과대학 위원장님께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위원회가 있지만 그 업무에 대한 비중은 그 위원장이 좀 많이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업무 분담이 가능한 식으로 운영 방안을 바꾼다면 그것 또한 효율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자치기구 발전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기구 발전위원회는 말 그대로 자치기구를 위해 발전을 시키고 싶어 하는 마음을 담은 위원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치기구를 위해서만이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닌 학생회에 대한 인식 개선, 그리고 학생회에 대한 투명함을 좀 더 표출할 수 있는 기구로서 발전을 하게 된다면 자치기구에 대한 발전 방향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호 1번 후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자치기구 3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감사특별위원회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강원대학교의 감사 체계는 상당히 잘 구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소위 그냥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학생회를 하면서 돈을 이렇게 횡령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는 저는 보다 확실히 작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감사특별위원회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학생회가
학생회의를 감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을 느꼈고, 그래서 저희가 구상 중에 있는 것이 학생회가 아닌 다른 일원이 학생회를 감사를 하는 것을 지금 일단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진다면은 학생회가 물론 지금 감사특별위원회도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학생회가 학생회를 감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졸업특별준비위원회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면은 졸업준비특별위원회죠. 네. 현재 아까 앞서 기호 2번 후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한 단과대학 회장분에게 많은 업무가 지금 지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입찰에 대해서도 그런 비리나 그런 것이 절대 있진 않지만 좀 한정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만약에 바꿀 수 있다면은 우리가 다양한 업체한테 진행을 하게 된다면은 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그리고 자치기구 발전위원회가 비교적 많이 제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의 저희 공약 중에 하나인 위원 연석회의를 통해서 이런 것을 자치기구를 위원 연석회의로 옮긴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광대 방송국이나 광대 신문사가 자치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는 자치기구 발전위원회도 더 발전을 시키고 위원 연석회의도 좀 더 발전을 시킨다면은 저희가 지금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자치기구 발전위원회는 좀 더 발전이 되고 그것이 학생사회에 대해 더 발전을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답변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자치기구 발전위원회에 대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 공약 중에 하나인 위원 연석회의를 좀 활용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위원 연석회의에서 자발이 위원장님과 위원분들 참여를 하셔서 같이 회의를 진행을 한다면 조금 더 자치기구에 대한 문제점이나 고충이나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더 잘 논의가 되고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용한다면 지금 자치기구 발전위원회 좀 미비한 활동들이 조금 더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국어교육과 김준하라고 합니다. 올해도 후보에 나오신 건 이제 후보들로서는 존경하는 바인데 제가 양측 공약을 봤더니 이제 2번 분께서는 작년에 했던 공약을 보통 응용하는 차원에 좀 되어 있고 또 1번 분께서는 1번 공약이 시내버스 통과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시내버스 통과하는 게 좋긴 한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도 분명히 지금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확인을 하고 그 공약 1번으로 내거신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2번 분께서는 이제 작년 총원에서도 이런 비슷한 공약을 내건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1년이 지나도록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럼 분명히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학생회 차원이 아니라 학교 차원에서 어떤 거를 이루고 조금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내야 되는 점이 있었는데 학생총회는 그러니까 지금 총학도 1년 동안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 점을 내년에 총학이 되신다면은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 궁금하고 1번 분께서 또 하나 있습니다. 전공 과목을 늘리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점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지금 공약으로 거신 데에는 어떤 확신을 갖고 공약으로 거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먼저 대답드릴게요. 네네. 혹시 죄송하지만 어떤 공약이 비슷한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그런 거 보면은 뭐 야식 마찰 개선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통금을 폐지한다든가 통금을 좀 늘린다든가 비슷한 차원에서요. 그런 점이 작년에도 분명히 존재했는데 사실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학교 차원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은
대해서 분명히 문제점을 확인을 하고 다시 조약을 내실 걸 텐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시는지 궁금해서요. 기호 2번 오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계해서 진행하는 공약으로는 올해 했던 사업들 중에 또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던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모티브로 한 번 더 저희가 더 큰 방향으로서 발전하고 싶은 마음의 공약으로 넣었고요. 기숙사 통금 해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문제점에 대해서 되고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문제점으로 인해서 가장 큰 이유는 행정실과의 소통 문제였고, 그 소통 문제에서 또 가장 큰 문제점은 설문조사와 캠페인의 실시하는 기간에 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학생회가 임기가 1년이다 보니 임기가 시작되고 설문조사를 하면 그 설문조사의 결과가 바로 행정실이나 이런 기숙사 측에 연결이 되지 않았던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강원대학교와 경상대를 두 대학을 제외한 거점 국립대학교는 모두 기숙사 통금 해제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 다른 타 대학교의 사례로 들고 함께 좀 더 빨리 올해 당장 지금 위원장으로 계시는 분께 협의를 구해서 설문조사를 먼저 한다면 내년 1월부터 당장 시행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자쪽이나 공쪽에 있는 신호 체계 개선, 이 문제도 정말 오랫동안 끌고 왔지만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어느 정도 해결점을 찾았고 직접 경찰청이나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받고 또 경춘선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요. 시의장님을 실제로 만나보고 여러 가지 학생처 직원분들도 만나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이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막 찾아보고 저희도 이 정도면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면 저희도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겠다라는 공약이어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또 저희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공약으로 넣게 되었습니다. 답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기호 1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통과가 여태까지 왜 안 됐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는 데 대한 것의 질문은 제가 알기로는 지난 50여 년간 춘천시에서 버스 노선 개편에 대한 계획이 일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설 노선 달랑 하나만 생기는 것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 학교에 시내버스가 들어오는 게 좀 어려웠다고 생각을 드립니다. 근데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내년도에 춘천시에서 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계획을 알고 있었고 그 계획에 편승을 해서 저희가 그 계획 그 노선을 개편할 당시 저희 총학생회와 강원대학교 힘을 합쳐서 그 이 필요성에 대해 어필을 한다면 저희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내버스가 저희 학교에 들어올 수 없는 문제점 중 하나가 저희 도로교통법상 시내버스가 들어오려면 도로폭의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 바로 여기 보시면 그 연적지에서 올라오신 다음에 우회전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저 도로가 폭이 좁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으로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저기를 공사하는 살짝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시내버스 학교에 들어왔을 때 이점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공약에 대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공 과목에 대해서는 부후보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호 1번 부후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공 과목 증서를 저희가 주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경영대학을 한 예시로 들어드리면은 전공 과목 경영대학 자체가 지금 복수 전공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공생과 복수 전공생의 합친 수가 전공 과목에서 인원수보다 월등히 많아서 그러니까 원래 경영대학 전공생이 필요 전공을 수강하지 못해서 적게 많아야 3개 막 이렇게 수강을 하고 이것이 진짜 큰 문제로 갔을 때는 졸업까지도 유보를 하는 지금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우분들이 현재 학과 사무실과 단과대학 행정실에 이것에 대해서 계속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지금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우분들이 상당히 지금 불편함을 느끼고 계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만약에 이런 의견을 저희가 하나로 모으고 확실한 수요 조사, 그 다음에 이것을 바탕으로 대학 본부에 가서 일단은 교학협의회라는 곳에다 안건을 선정을 할 것입니다. 현재 많은 학우분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고 이것이 절대 작은 문제만은 아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부는 합당한
그런 합당한 큰 문제라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은 대학본부와 총학생회가 주장을 한다면은 이것이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답변이 되셨나요? 그것을 이제 경영대에서 전공 과목 수강에 문제가 있는 거는 저도 어떻게 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경영대나 또 다른 복수 전공을 많이 하는 학과에 좀 제한돼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편이고, 또 반대로 보면은 저는 사범대학교 다니다 보니까 학교 차원에서 보면은 어떤 저는 교직 과목을 이수하면 교직 과목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 점을 제가 저희 학교 과 사범대학 구성원의 입장에서 통합에 건의를 했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공약 이름 자체가 복수 전공 수요에 따른 전공 과목 증설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사범대 그 교직 이수에 대한 문제점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복수 전공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공 과목에 대한 수요를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 전공자 수가 어느 정도 되고 이 과목은 어느 정도 증설이 되고 실질적으로 몇 분의 학우분들이 많이 득고를 해서 그 증설 수보다 수강을 하려는 인원이 월등히 많은 전공 과목에 한해서는 굳이 복수 전공자가 아니어도 저희가 같이 그 교학협의 안건을 상정해서 그 과목도 또 증설을 요청할 생각입니다. 아까 제가 버스 하나 드리고 있는데, 예전에 강원대학교에서 버스가 지나다닌 적도 있고 택시도 지나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강원대학교 안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로 한때 금지가 됐고, 버스는 금지가 아직 풀리지 않았고 택시는 어느 정도 해제가 된 거거든요. 이거를 사전에 알고 이제 다시 공약을 거는 건지, 이 점에 대해서 정확히 질문을 못 드렸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계셨던 건가요? 네, 질의응답 시간에 중간에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지금은 주제 토론인 만큼 주제에 관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약에 관한 질문은 2부 때 받겠습니다. 다음 질문 해주세요. 네. 강원대교 총학생회장 박병입니다. 제 질문 아니고 그 답변 드리는 거 제가 좀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네, 공약 관련된 거지만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네. 그 공약을 보면 단기적인 공약과 장기적인 공약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지금 총학, 예전 총학도 못했는 건데 본인들이 후보단들이 지금 나와서 이 공약을 똑같이 건다고 해서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하셨는데, 사실 그래요. 단기적으로 1년 만에 저희가 임기가 1년이다 보니까 1년 만에 해결할 수 있는 공약이 좀 더 장기적으로 길게 봐야 되는 공약이 있습니다.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지금 석에서 미래광장 한 5년 전부터 타일 교체를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거를 그 당시 1년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했기 때문에 지금 학우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구성이 된 거고요. 그런 것처럼 올해 하지 못한 것, 작년에 하지 못한 것들을 추가적으로 좀 더 준비를 많이 하고 계속 이어서 한다면 언젠가는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강원대학교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학우들과의 질의응답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고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에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학우분 안 계신가요? 네, 그러면 여기서 질의응답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시간 동안 제2차 공개토론의 일부가 진행됐는데요. 10분간의 휴식 후 공개토론의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